이번에도 증여세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납세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증여 및 상속재산을 평가 차이로 인해 가지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그때 이제 가산세가 적용됐는데 납부지연 가산세 앞으로 이 가산세까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가 증여를 받습니다. 상속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평가. 왜? 그 평가 금액에 따라서 내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의 원칙이 뭐죠? 시가. 시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순위는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이게 없다 하면은 내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남의 걸 준용해야겠네요. 그걸 뭐라고 하죠? 내 부동산이 아닌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우선이요? 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우선이겠네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격 등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 등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차순위로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 가액을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가를 알 수 없어요. 매매 가액도 없고 매매 사례 가액도 알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우리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죠? 증여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양도세하고 증여세, 상속세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죠.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얘는 내가 신고는 하지만 신고 납부 세목은 아니고 정부 부과 세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 신고가 맞는지 적정한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정부 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결정을 합니까?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세는 9개월 내. 이렇게 정부가 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평가한 금액이 잘못됐으면 정부가 정당한 금액을 갖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할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결정 기간 내에 시가가 있으면 이 시가로 해가지고 세금을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갖고 볼게요. 먼저 증여입니다. 먼저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 등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 경우에 평가기간 어떻게 되죠?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앞에 6개월 뒤에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갖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평가기간을 제외한, 즉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전, 2년 이전이라든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이때는 시가 같은 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무조건 세무서에서 그 가액을 갖고 세금을 추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평가기간 외의 가치이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의 의결이 됐을 때만 이렇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추징할 수는 없는 거죠. 평가심의회를 꼭 거친 가액이 있을 때만 추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아닌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2순위겠죠. 이때는 어떻게 되죠? 등기 접수일로부터 앞에 6개월, 이때는 신고일까지입니다. 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미 신고했는데 그 이웃계 시가 등이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6개월 전, 요때 2년 전까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려가지고 추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 개시일로부터 앞에 6개월, 뒤에 6개월. 이게 평가기간입니다. 이 평가기간에 어떤 시가가 드러났다. 그 시가로 인해서 추징할 수 있죠. 평가기간 외의 거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이 있을 때만 우리한테 추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 가액도 똑같죠. 사망이기 때문에 6개월 뒤는 신고일.
그 다음에 6개월 이전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이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억 원이고 만약 이거를 감정을 받는다. 그럼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1순위에 해당합니다. 7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7억 원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이 7억 원에 하면 그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7억 원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인 이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신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 공제 5천만 원 받고 왜 직계 존속해서 직계 비속한테 주기 때문에 3억 5천에 대한 증여세 산정해보면 6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신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죠. 결정기간 내에. 근데 과세관청에서 보니까 그 결정기간 내에 시가가 있어요. 감정가액 등이 있어. 아니면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로 추징하겠죠. 왜? 그게 우선순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럼 7억 원을 갖고 이 세금을 추징합니다. 5천만 원 공제되고 6억 5천에 대한 세금을 산정해보니까 1억 3,500이에요. 그럼 과세관청은 얼마를 추징하겠죠? 7,500만 원을 추징합니다. 평가 차이로 인해 가지고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추징할 때 본세만 추징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은 내야 될 가산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죠? 신고를 잘 못했죠.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즉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예요. 즉 7,500만 원에 대한 10%. 납부도 적게 했네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자율만큼 미달 납부세액, 즉 7,500만 원 곱하기 미납 일수 곱하기 2.2%를 적용해서 이제 본세 외의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근데 평가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만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가기간 외에 가액을 갖고 세금을 추징하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심의를 거쳤을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는 이번에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왔다고요? 설령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평가 차이로 인한 가산세는 모두 다 적용하지 않겠다. 신고불성실 적용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즉 평가기간의 시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 굉장히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적용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납세자들은 일단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하자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본세 내고 또 그때 과세관청에서 보는 시가가 내가 처음부터 감정받았을 때 가액보다 더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을 최대한 낮게 받아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산세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만 신고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라는 겁니다.